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나 이렇게 말했다. 62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4장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일부 3장의 배우 세계론자들에 대하여 이어서 그 신체자에 대한 거를 좀 더 깊이 심화시켜서 이제는 그 사유체계를 전개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장 중반부에 이제 들어가면은 신체자라고는 결국 자기다라. 그래서 영어로 self에 해당되는데 이 자기가 곧 위버맨시라고 하는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기에 대한 개념을 그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칼 융의 심리학에 있어서도 그 자기 셀프가 있고 그 셀프가 자아 실현이 되었을 때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의 에고 자아가 자아 실현이 됐을 때를 자기 셀프라고 하고, 에고 자아가 자기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 자기 셀프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자아 에고에게 자기 인식 과정, 각인 과정을 계속 작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에고는 그것을 수용을 해서 개성 분화하면서 하면서 자기로 일자화하는 이런 과정이 자아 실현 과정이라. 그래서 요 자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용심리학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한번 이 장도 다 읽어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게 나는 말하고자 한다. 저들이 다르게 배우고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기들의 신체에 작별을 구하고 입을 다물라고 할 뿐이다. 자, 이 문장은 보통 우리가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그래서 이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론적 개념으로서 이데아와 현상의 세계, 현실 세계를 이렇게 나눌 때 이원론적 개념에서 우리 그것을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보면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영혼이 이데아적 속성이고 육체는 현상적, 현실적 속성이니까. 그래서 육체가 이제 더럽고 타락된 어떤 거는 실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감옥으로 자꾸 보고 벗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장에서 니체가 적시하는 건 뭐예요? 그러려면 죽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주장하는 소위 말한 이원론자들, 배우세계론자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뭐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죽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양이면 빨리 자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을 할 양이면 빨리 자살하라. 왜? 영혼이 그렇게 좋으면은 영혼만 남기고 육체는 버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데 자살하지도 않고 이런 주장을 계속 해대니까 이거는 정직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럼 부정직함을 꾸짖는 겁니다. 대개 이제는 무슨 영성을 추구한다거나 종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니체가 얘기하는 요거 잘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빨리 죽으십시오. 그렇게 권장을 하겠다는 거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나는 신체이고 그리고 영혼이다. 이렇게 아이는 말한다. 어찌하여 사람들은 아이처럼 말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제는 아동 발달, 뭐 인지 심리학 이런 계통을 보면은 아이들의
태어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할 때 그 나이별로 이렇게 발달 단계가 있죠. 그런데 한 7살 정도 될 때까지는 이 그 정신이 그 자신의 그 신체와 분화가 잘 안 되어 있는 거죠, 아이는. 그래서 이 아이는 자신의 그 정신, 그 영혼이라는 요소, 그런 요소가 육체하고 이제 구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이고 그리고 영혼이다라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이제는 그 밤에 달이 뜨면은 그 달이 자기를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달이 너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원래 이 달이 따로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비추고 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한다. 그걸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거. 그리고 동그라미와 네모를 구분을 잘 못한다거나, 그리고 똑같은 물의 양을 하나는 대접에 담고 하나는 병에 담으면 어떤 게 더 물이 많은 거냐 그러면은 병에 든 게 더 물이 많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 또 높이가 높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의 이런 상태를 일종의 뭐 전조작기니 뭐 구체적 조작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피아제 심리학에서는, 그 인지 발달론에서는. 그래서 그 한 일종의 아이의 상태는 일종의 그 마법적 세계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법적 세계에서 살고 있다, 아이들은. 그래서 자신이 성장하는 환경과 조건, 과 자신의 몸이 연결되어 있고, 또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이 하나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 구분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와 같은 상태, 그러니까 니체는 요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요런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온화가 안 된 비이온적인 상태를 이렇게 어린아이를 비유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그거는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범현 결국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어린아이가 이범현 씨가 태어난 이 이범현 씨를 제가 타로 카드에 보면은 0번이 바보 카드잖아요. 바보 카드. 그리고 두 번째가 1번이 두 번째가 되는데 그것이 마법사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리켜서 제가 타로 카드로 마법사다라고 그래서 마법사. 매직션이다. 매지션. 마법사. 바보이자 마법사라고 표현했잖아요. 순진한 바보와 마법사와 같은 그런 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 이제는 세계와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은, 그러니까 이 우주 세계 자체가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자기 자신의 확장인 거죠. 그런 상태를 지금 인간의 어린아이를 통해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하지만 깨어난 자, 깨달은 자는 말한다. 나는 전적으로 신체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단지 신체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말에 불과하다. 자, 여기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 그리고 그 깨어난 자는 어떤 자예요? 이 사람들은 낙타 단계에서, 사자 단계에서 그 아이로, 위버맨시로 자신을 수태분만시킨, 상태적으로 변화시킨 자잖아요. 자기를 변형시킨 자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마법사, 바보 마법사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신체로 인식을 한다고 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영혼이라는 걸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신체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를 제가 이제 표현할 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표현할 때 이거를 이제 영육일체 상태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영육일체 상태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상태다. 그런 상태예요. 이게 그다음에 양성동체다. 뭐 제가 표현하는 거. 음과 양이 하나다. 음양일체 상태. 이게 뭐야? 비이온성. 이건 이제 불이 상태라고. 불이 둘이 아니다. 불이라는 거는 불, 한자로 불 아니야.
아니다. 이라는 건 이 두 개라는 뜻이니까 불이 두 개가 아니다. 이원적 세계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이원성이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게 불이 상태를 표현해요. 영육일체, 양성동체, 음양일체. 이와 같은 상태가 깨달은 사람의 상태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죠. 남성과 여성적인 그런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원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의 저편이다라고 하는 건 선과 악이 하나가 돼서 이미 비이원성의 세계로 넘어가 있는 저편에 있는 존재들이 깨달은 존재고, 그 저편에 있는 존재들은 위범행시로서 어린아이로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은 자고 깨어난 자라고 하거든. 그 다음 문장. 신체는 큰 이성이고 하나의 감관을 지닌 다수이고 전쟁이자 평화, 가축대이자 목자다. 자, 그래서 신체가 큰 이성이다라고 하나. 이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칸트에서 그 이론 이성, 실천 이성과 같은 그 이성을 얘기하고, 이것이 이제는 이데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감정과 이성 중에 이성을 이제 높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이원론적 사고인데, 이 이성이 이제 해결해서 이제 절대 정신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그 칸트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 주장되는 이런 이성은 작은 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체야말로 큰 이성이다. 이렇게 이제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그 유명한 말이에요. 그 니체가 한 말 중에서, 니체가 쓴 어휘 중에서 신체는 큰 이성, 이게 철학자들이 자주 그 인용하는 말 중에 니체 사상을 설명할 때, 그때 이제는 이걸 이해를 하려면은 하나의 감관을 가진 다수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하나의 감관을 가진 다수다 이렇게 번역을 백승현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설명하신 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전쟁이자 평화, 가축대이자 목자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이자 다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이자 다수인데 신체는 감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신체는 감관을 가지고 있다. 근데 신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는 다양한 그 생체기관으로 이제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체는 니체가 볼 때는 감관을 중점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감관이라고 하는 이 감관은 감각기관, 우리의 감각기관과 지각작용을 합해가지고 감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관이라는 걸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감각기관과 지각작용을 포함해서, 그래서 한자로 감관이다 이렇게 썼다는, 번역할 때도 감관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감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감각기관과 지각작용. 그럼 감각기관은 뭐가 있어요? 우리 몸의 감각기관은 아니 비설 신이라고 있습니다. 아니 비설 신.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이게 이제는 아니 비설 신 하면은 아니라는 게 아니 비 설 안에 혀, 신, 한자로 보면 이제 정확한 거죠. 좀. 자, 여러분, 아니라는 건 눈이라는 뜻, 눈. 그 다음에 이는 귀를 뜻하는. 그 다음에 비는 코, 설은 혀, 신은 몸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니라는 거는 시각 기능이잖아요. 시각, 보는 기능. 얘는 듣는 거, 소리를 듣는 거. 코는 뭐야? 냄새, 향. 냄새에 대한 기관이잖아요. 그 대상이 그 냄새죠. 그 감각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대상의 냄새. 설은 뭐예요? 맛을. 신은 뭐예요? 촉감. 이렇게 해서 5가지 감각기관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각작용을 합한 거죠. 지각작용. 지각작용에는 지각 이렇게 쓰겠죠. 그렇지. 한자로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육근론이라 육근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합하면은 아니 비설 신의 해가지고 이 지각작용을
이제 불가에서는 이거를 의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할 때 그 의식 있죠. 의식 작용이다라고 하는 의식. 그래서 그 의식의 의를 취해가지고 안이비설신의 해서 육근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육근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왜 6개로 잡는 거냐면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일버맨 씨가 수태분만할 때 6개의 차크라를 올라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6번째 차크라에서 6화가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번째에서 우리가 5환극이 된 뒤에 일버맨 씨가 여기서 5환극이라는 거를 통해서 홀로그램적인 그 상태, 정보 상태를 실제로 에너지와 물질화를 해가지고 구체적 형태로 구현을 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가 6이라는 말이 6번째, 여기가 6화 작용을 하는, 여기가 6화 작용, 6화 작용을 이렇게 하면은 6화 작용이 된다면 6화, 그러니까 육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신체화가 된다는 거죠. 6화가 아니라 6화. 한자로 이렇게 쓰면 6화라는. 그러니까 바디가 된다는, 바디. 이렇게 될 때 6화가 된다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6개의 육근이 이렇게 한자로 쓰면 근자가 뿌리 근자. 이 뿌리가 우리 몸에 착근이 다 돼 있다고 하는 거죠. 6개의 기능. 이게 6화가 될 때, 요때 6개가 세팅이 돼야지 하나의 사람으로서, 하나의 존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위버맨 씨가 그러하듯이 위버맨 씨를 수태분만하는 사람도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있는 거죠. 그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올 동안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6개지만은 전체적으로 7개 차크라를 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딱 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7개로 보는 건데, 6개가 완료가 되면은 딱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감간을 가진 다수라는 게 하나이자 다수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 육체는 다중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중화, 그러니까 다층 구조라고, 다층 구조라고 하는 거, 다층 구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니체의 사유 체계가 굉장히 심화된 거죠. 그러니까 신체에 대한 개념이 좀 더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석하신 분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 다수라는 개념이 무슨 의미냐라는 걸 해석을 하신 분이 없다. 기존의 철학자들 중에. 그래서 다층 구조는 사실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무지개 구조죠. 빨주, 노초, 파, 남, 보아라는 이 7층 구조. 보통 우리는 7층 구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7층 구조로 돼 있는데 그 7층 구조를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은 3층 구조로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삼천 대천 세계다, 또는 선천 우천 중천 세계다, 이렇게 3개로 3층 해가지고 이걸 3층 구조다 또는 3개 구조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부경의 일석삼극 할 때 하나이면서 세개다라는 표현을, 하나인데 세개다라는 거는 하나이자 다수라는 건 하나이면서 세개다라는 의미. 하나이면서 세개다. 하나이면서 기본적으로 하나이면서 세개야. 세개. 그렇죠? 하나이면서 기본적으로 1이면서 3이다라고. 그래, 하나의 몸이지만은 3개의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쪼개면은. 그걸 더 상세하게 쪼개면은 7개로 쪼갤 수가 있다. 7개로 다층화 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자, 그러면은 하나이면서 3개일 때 그 3개를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피지컬 바디, 그러니까 현상계를 드러내고 있는 피지컬 바디라고 하는 피지컬 바디. 피지컬 바디가 있고, 두 번째 바디는 피지컬 바디를 이렇게 품고 있는 아스트랄 바디가 있어요. 아스트랄 바디. 바디라는 게 몸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스트랄 체,
피지컬체 뭐 이렇게 얘기다. 그 다음에 코잘체가 있어. 코잘체. 그래서 원래는 이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면은 이 코잘체로부터 아스트랄체로, 그 다음에 피지컬체로 이렇게 전개가 돼서 나온 것이, 이것이 이제는 인간은 이와 같은 상태라는 거죠. 원래 코잘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코잘체가, 코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어로 뭐예요? 코잘이라는 말이 원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원인. 어떤 원인. 그렇죠. 원인. 모든 것의 인과, 모든 것의 인, 그거로 인해서 과가 피지컬체가 돼.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그 원인, 그 원인의 세계, 원인의 세계를 우리가 근원의 세계, 그걸 근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근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코잘이라고 하는 거죠. 코잘체, 코잘, 영어로. 그 코잘체가 아스트랄체로 변용이 되고, 그러니까 아스트랄체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강 작업이 어떻게 되냐? 코잘체에서 아스트랄체에서 피지컬체로 해서 피지컬체가 구성이 되는 게, 하지만은 피지컬체 안에 아스트랄체, 코잘체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에 내포가 돼 있는 거죠. 하나이면서 세 개다라는.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좀 여기서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들어가는 요게 바로 아스트랄이라고 보면은, 요거는 이제 코잘이다, 아니 요거는 피지컬이다 하면은 아스트랄과 피지컬이 합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코잘을 만들어내는 게 위버맨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버맨시도 아스트랄, 코잘, 아스트랄, 피지컬, 이게 요 파란 게 피지컬, 요게 아스트랄, 그다음에 요게 코잘. 그 두 개가 구성이 돼가지고 코잘계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원래는 이게 뭐예요? 원래 인간이라는 육체 자체는 원래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는 요게 원래 코잘이었다라는 거. 코잘. 이런 구조예요. 일석삼극의 논리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본래작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본래작이라고 하는 요것은 요와 같은 상태라는, 요와 같은 상태, 하나이면서 세 개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구조인데, 근데 요게 하나가 쪼개서 두 개로 작용을 시키는 거고, 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세 개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원래 이런 상태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지금 요거, 내가 요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간,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가운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래. 자, 그러니까 원래 그 원래 본래 나는 일석삼극 상태로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로 쪼개서 비이원성의 세계를 만들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가. 근데 이것은 지금 다시 요 상태가 돼가지고 요 상태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일석삼극으로 나가는 건데, 그 안에 있는 요거를, 요 노란색 요거죠. 요게 근원의 세계, 요게 코잘이란 말이에요. 요 코잘체를 형성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일석삼극,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일석삼극화가 돼가지고 다중구조를 가지고 있고, 신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체도
코잘, 아스트랄, 피지컬 이렇게 3층 구조예요 기본으로. 네,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는 서양 의학자들은 뭐예요? 의학의 대상이 피지컬 신체, 피지컬 바디가 주로 대상 연구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정신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신경생리학자들 이렇게 할 때 주로 뇌 정신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뇌만 들이다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체라고는 이 피지컬 바디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층 구조로 돼 있다는 거를 현대 의학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근데 우리 동양의학에서 뭐 어떻게? 동양의학에서는 우리가 현재 과학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하나의 혈맥 구조, 맥 구조가 있다고 하는 그게 우리가 경락 시스템, 12경락이라든가 12경락 시스템 같은 게 있잖아요. 이 경락이라고 하는 구조, 경혈, 경락 이런 개념들 자체가 사실은 그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현재로는 현대의 물리적인 어떤 과학적 탐침 장치로는 이렇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12경락 시스템을 얘기하고 이걸 기초로 하는 건데 이거는 아스트랄 바디와 우리가 피지컬 바디 간의 상호작용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에서의 하나의 맥 구조로, 그래서 경락 구조로 이것이 통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체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 동양의학적 체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양의학적 체계는 사실은 아스트랄 바디와 피지컬 바디 간의 상호작용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의료 체계인데 이것이 계속 스스로 이제 발전을 해온 게 아니고 옛날 뭐 황제내경이나 이런 거에 고리타분하게 자꾸 옛날적인 그것만 무조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발전이 더뎌서 그렇지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뭐야? 아스트랄 바디와 피지컬 바디의 통합을 본다면 하늘과 땅의 두 가지 특성을 통합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늘의 속성을 오운이라고 하고 땅의 속성을 육기라고 해서 오운 육기가 돼가지고 우리 몸이 구성이 된 것이다. 이게 황제내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의료적 체계로 가면은 사유 체계로 가면 12경락 시스템 같은 게 돼서 침을 넣는다거나 뭐 뜸을 뜬다거나 그런 걸 이제 치료 행위를 하는 거죠. 그걸 기초해가지고. 자, 근데 서양의학은 어때요? 서양의학은 아직까지도 피지컬 바디 위주로 모든 게 다 돼 있어가지고, 우리의 이 심리적 작용 자체도 다 뭐예요? 그러니까, 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뇌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기억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이라는 걸, 기억이라고 하는 게 어딘가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나라고 하는 기억적 요소들을 구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억이 뭐 해마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잘못된 접근 방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좀 더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니체는 어떻다는 거예요? 니체도 신체를 다중구조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3개 정도로 쪼개서 봤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체도. 자, 그래서 모든 신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면서 3개. 좀 더 세분화시키면은 5개, 7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코잘체, 아스트랄체, 피지컬체에다가 피지컬에서 아스트랄로 넘어가는 인터페이스 구조는 에테르층이다라는 게 있네요. 층. 그 다음에 아스트랄에서 코잘로 넘어갈 때 멘탈이다. 그래서 멘탈층 2개를 더, 에테르와 멘탈을 더 합하면은 5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무지개 색깔 구조, 파동 구조. 파장이 높을수록 이제 어떤 수준이 높은 신체 상태라고 이렇게 보면은 7개 층으로 이렇게 할 수가 쪼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기본은 뭐예요? 일석삼극 3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는 빨간 뱀, 하나는 파란 뱀 돌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스트랄 몸과 피지컬 몸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스트랄 몸과 아스트랄 바디와 피지컬 바디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아스트랄 바디가 일종의 자궁 역할을 하면서 코잘 바디를 생성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 구조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위범의시 수태분만 한다고 하는 것은
아스트랄 바디와 코잘 바디가 상호작용한다 할 때 아스트랄 바디를 우리가 선천세계라고 하고 코잘 바디를 후천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잘 바디를 그러니까 피지컬 바디는 후천세계로 코잘 바디는 중천의 세계, 원천의 세계. 그러니까 중천의 세계인데 그 중천의 세계가 여기 중도의 길을 따라서 중도 실상 구조를 지나면서 나가면은 그것이 그 근원의 세계로 원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이제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몸이 아스트랄 바디와 피지컬 바디의 상호작용에서 코잘 바디가 우리가 수태분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이보메시 수태분만 구조다라고 하는. 자, 이거를 이제는 그 니체는 이걸 이제는 생각을 다 한 거죠. 이게 여기서 하나의 강간의 기준 다수이다라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는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꿈을 꿔요. 그래 꿈을 꾸는 거는 아스트랄 바디에서 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다 그래.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 자, 이거는 이 지각작용에 이 그 아니비설신의 육군작용에 대한 치밀한 논증을 이제는 우리가 뭐 불교의 이제 능엄경 같은 데서 그냥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자면서 꿈을 꾼다. 여기 이걸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면서 우리가 꿈을 꾼다. 그럴 때 자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좋은 카페에 가서 내가 멋진 경치를 보면서 커피를 시켜서 커피를 마셔. 그럴 때 뭐 에스프레소도 좋고 아메리카노도 좋고 뭐 저는 뭐 아메리카노만 먹으니까 마시면은 어때요? 그 커피 향내와 그걸 일단 그런 뭐야? 어떤 향, 그렇죠. 향 냄새에 대한 감각기관 코가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커피 내려주시는 분이 뭐예요? 이렇게 내릴 때 그 소리, 그리고 밖에서 새 소리가 들렸다 할 때 그 소리, 그래서 소리 듣는 감각기관. 그다음에 보이니까 뭐 시각 기능. 그다음에 먹으니까 커피 맛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게. 그다음에 커피가 몸 안을 타고 올라갈 때의 그 느낌이 따뜻한 느낌을 느꼈다. 그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커피가 참 이건 이제 아메리카노지? 뭐 이건 뭐 에스프레소는 맛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뭔가 생각을 한다네요. 비교작용을 이렇게 비교 추리작용을 이렇게 그 꿈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경험들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꿈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기본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그 감각, 그러니까 우리가 육군이 가지고 있는 감각 대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취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을 하는 거죠. 체험을 한다. 그러니까 꿈으로 체험하는 거죠. 꿈으로 체험한다. 이걸 꿈으로 체험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 분명히 내 몸은 지금 누워서 침대 위에 있어가지고 이 피지컬 바디의 모든 감각기관은 정지된 상태 아니야. 뇌조차도 정지가 돼 있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꿈을 꿔가지고 꿈을 꾸는 그 꿈 속에서도 여러분은 감각기관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아니비설 신이라고 하는 이 작용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하나면서 세계로 작용하는 이 전체적 통합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어떤 피지컬 바디에만 이것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는 어떻게 그럼 그런 감각 작용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꿈속에서의 체험과 현실 체험이 구분을 하지 못한단 말이야, 사실은. 자고 일어난 거 그런 거 빼고서는 그 자체 체험 자체 구조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육군의 작용, 그래서 어떤 대상과 서로 주객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어떤 의식을 발생시킬 때, 체험을 발생시킬 때 그 구조를 보면은 이것이 육군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어때? 피지컬 바디에 있는 거는 아니에요. 피지컬 바디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피지컬 바디는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감관작용의 육군의 작용이고
또 자고 있을 때도 작용하는 육군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 자체가 지금 뭐가야? 이런 아스랄바디의 육군, 코잘바디의 육군이라는 개념이 선제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유를 이미 오래전에 불교 하시는 분들은 했단 말이에요. 이게 대승불교에서. 이걸 치밀하게 이걸 논증을 합니다. 우리가 인식한다, 안다는 게 뭐냐, 인식한다는 게 뭐냐, 왜 나라는 게 뭐냐, 도대체 나는 누구야, 뭐 이렇게 하면서 추구할 때 나라고 하는 거 인식해가는 과정,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를 파악해 나가는 그 인식하는 그 우리가 감각으로서 받아들여가지고 해석하고 이런 과정을 치밀하게 논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사유의 그 끊임없는 그런 거를 니체는 수용을 한 거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일단 그래서 이게 다중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체가 지금 신체라고 얘기할 때 지금 작은 신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고 지금 자기가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신체는 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때의 큰 이성이라고 하는 신체 개념은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할 수 있어요. 이 양반이 신체는 큰 이성이라고 할 때 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석삼국화된 다층 구조의 그 몸으로서 작용을 하는 그 신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스트랄체를 보통 감정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스트랄체에서 코잘체로 넘어갈 때 멘탈층이 있는데 그 멘탈층을 정신기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하나의 다층 구조로 작용하고 있는 신체, 이것이 니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신체라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기존에 지금 니체를 해석하시는 분도 아무도 이런 부분을 짚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공부를 안 하셔요. 이거 철학하시는 분들은 맨나서 서양 철학의 그 고리타분한 그것만 파고들지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질 않는다. 이런 글을 읽을 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런 여러 다양한 요소들을 찾아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아는 거죠. 이게 글을 읽으면 이 양반이 대강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전쟁이자 평화라는 얘기도 이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아스랄바디와 아스랄바디와 피지컬바디와 코잘바디는 세 개의 바디는 뭐예요? 평화롭게 지낼 수도 있지만은 상호 전쟁 관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아스트랄바디와 코잘바디가 상호 통섭 융합하면서 중도의 길을 따라가는 과정 자체가 서로 만나서 합해지기도 하고 서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니까 반발하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하고 반발하고 합해지고 그러니까 마치 부부 사이하고 비슷해. 남편과 부인이 서로 어느 날은 싸우게 투쟁하면서 싸우다가 다음 날은 화해하고 같이 자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싸우고 또 화해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 전쟁을 지금은 전쟁을 하고 다음 날은 같이 자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이런 전쟁과 화평의 평화의 그 반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우리 몸 안에서 과정 자체가 이렇게, 유범의시 수태분반에 나갈 때 우리 몸 구조, 꼭 수태분반을 안 하고 있을지라도, 어때? 우리 몸 안에 이것 자체가 지금 없을지라도, 요 가운데 코잘바디를 생성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코잘바디가 이제는 유범의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없을지라도 이게 요 두 개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투쟁하다가 합하다가 우리 몸 안에서도 어때요?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요소가 투쟁하기도 하고 분리가 되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전쟁과 평화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바디 자체가 큰 이성 이게 세계 일석삼국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바디 자체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바디들 간의 투쟁과 평화가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가축대이자 목자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이것을 우리가 가축대이자 목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보통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목자는 주로 목자를 뭐라고 우리가 이게 양을 치는 양치기를 목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목동이다 이렇게 할 때 소 치는 사람을 이제 목동 또 이렇게 목동. 그러니까 양이나 소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몸에서 유범현실을 수태분반하는 것은 양몰기, 소몰기와 같은 과정이에요, 사실은.
자, 위버맨시의 수태 과정은 뭐냐면은 양을 몰거나 소를 모는 과정.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불교에서는 그거는 뭐라고 표현하면 양차, 이 과정을 양차, 우차, 루차, 룩처라고 그래. 루처는 뭐예요? 록처. 그러니까 사슴 녹자. 그러니까 양을 몰거나 소를 몰거나 사슴을 모는 그 행위. 그러니까 양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이 끄는 수레, 두 번째 사슴이 끄는 수레, 세 번째는 소가 끄는 수레. 이렇게 그 가축의 이제 변화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과정 자체가 지금 두 개의 수레바퀴가 두 개의 바퀴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이게 두 개의 바퀴가 돼 있죠. 두 개의 바퀴가 요 안에 있는 그거를 끌고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세 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세 바퀴란 말이에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세 바퀴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상태가 자체가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데 세 바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끄는 수레를 먼저 타고 바퀴가 양쪽에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앞에는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사슴이 끄는 수레가 되고 그 다음에 소가 끄는 수레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지금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이 양쪽의 수레 바퀴에 앉아있는 이 가운데 있는 존재가 목자가 되는 거죠. 목자. 그렇죠. 양과 소를 끌고 가는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있어서 상징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법한 실수태를. 가축대이자 목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안에 있는 요 존재가 목자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는 그 수레바퀴, 그렇죠. 양쪽에 두 개의 수레바퀴를 때리. 우측 수레바퀴, 좌측 수레바퀴. 그렇죠? 그래, 앞에 양을 끌거나, 사슴을 끌거나, 소를 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레를 타고 이렇게 간다. 그것은 마치 또, 그것이 목자. 뭐 양을 몰고, 또는 소를 몰고,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걸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유책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버맨시 수태분만 과정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구조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야. 다시 얘기하자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신체는 큰 이성이다. 하나의 감관을 가진 안에 비설신의 육군 구조가 구축되어 있는 하나이면서 다수, 하나이면서 3개 또는 하나이면서 5개, 하나이면서 7개. 이와 같은 다수 구조고 이런 다수의 구조의 바디 간의 전쟁과 평화의 그 전쟁, 그것이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위버맨시 수태분만이 가축대이자 목자라고 하는 그 작용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한 문장으로 퉁쳐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한 문장만 딱 보면은 이제는 이거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자, 오늘은 시간이 벌써 40분 넘겨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